네,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 제17탄입니다. 이게 북한과 관련돼 가지고 미국 안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지난달 말부터 확연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잠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국이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세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언론은 주목을 안 하지만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원조 없다. 너희 개혁 개방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이 이게 레짐 체인지, 체제 변경 얘기를 안 할 뿐이지 개혁 개방 가면 이게 체제 변경되는 거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미국의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몰아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6월 12일 날 급속한 CVID 로드맵에 동의하고 개혁 개방 가든지 아니면 예방 전쟁으로 맞아서 뭐 죽어라 뭐 이런 칼날을 딱 들이댄 거예요. 이게 급속한 CVID 로드맵이라는 게 뭐 6월 10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6월 12일에 이제 뭐 문재인하고 뭐 김정은 만났을 때처럼 한반도 비핵화에 양국은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하고서 그 다음에 다시 진짜 웍테이블 돌아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당일이든 바로 이어서든 간에 CVID, 완벽한 CVID에 이르는 로드맵이 수천 페이지짜리 혹은 수백 페이지짜리가 만들어진다고 곧바로.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북한 전역에 대한 샅샅이 뒤지는 사찰과 비핵화와 끌어낸 핵과 미사일 또 대량살상 무기를 수시로 이 미국으로 실어 날르는 이런 과정이 앞으로 한 1년 반 혹은 2년 사이에 다 끝나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기뿐 아니라 부품, 원자재, 심지어는 연구개발 인력까지 뭐 북에서부터 빼내갖고 다른 데 가서 격리시켜서 살게 만들고 이런 과정이 진행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인해 놓고서 시간 벌고 개기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김정은이. 자, 그런 CVID, 급속한 CVID 로드맵에 동의하고 개혁 개방 가든지 아니면은 너 예방전쟁 당해서 죽어라. 이 메시지가 지금 일요일 날 폼페오 입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또 존 볼턴 입에서도 나왔다고요. 국무장관, 그 다음에 국가안보보좌관. 그러면 이거는 왜 이런 메시지가 이제 회담을 앞두고서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가 북을 어마어마하게 몰아붙일 수 있게 됐냐. 물론 북의 내부 사정이 뭐 취약해졌다 어쩌다 이런 문제도 있지만 막가는 말로 김정은이 못하겠다고 나자빠지면 미국이 현실적으로 패 준비가 돼 있어야 이걸 몰아붙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미국이 현실적으로 패 준비가 돼 있냐. 그 징조가 어디서 보이냐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군사 기술적으로는 패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워낙 군사 기술이 말하자면 석기 시대와 무슨 현대병력의 차이 정도 된다고요. 기관포와 탱크로 무장한 현대병력하고 활과 창으로 무장한 후기 석기 시대 이 전사들의 무리 정도의 그런 제너레이션 갭이 있어요. 둘 사이에.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부담이 미국한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휴전선 남쪽의 인명살상은 이 군사력 갭이 너무 차이가 나서 거의 없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이걸 쟤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온갖 대량살상 무기를 다 비축을 해놨기 때문에 북에서의 인명살상이 커요. 이게 어느 정도로 이게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두고두고 정치적 부담이 주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그게 아마 1945년 2월인가 3월인가쯤 되는데 중부 유럽의 유서 깊은 도시죠. 드레스덴을 이제 연합국 쪽이 히틀러 나치의 전의를 꺾기 위해서 폭격을 해가지고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었다고요. 그거를 그린 소설이 있어요. 번역이 있는데 번역은 차마 못 읽어요. 그냥 원어로 읽으세요. 원어 쉬워요. 그러니까 제오도살장이라는 뜻의 The Fifth Slaughterhouse. 자료 보시죠. 이렇게 멋지게 생긴 남자 소설가가 썼습니다. 크루트 워네가트.
미국 현대 소설가 중에 한때 상당히 유명했어요. 근데 저 짧은 책 외에는 그렇게 큰 그게 없어가지고 작품이 없어서 그냥 저걸로만 지나갔는데, 저게 이제 뭐냐면 미군 병사가 포로로 잡혀가지고 드레스덴에서 그 도살장에서 일하는데, 그 도살장 이름이 제5 도살장이에요. The Fifth Slaughterhouse인데, 지하 냉동창고에 가서 일하다가 딱 올라와서 지상을 보니까 갑자기 천지사방이 폐허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신적 충격을 받는 그런 얘기라고요. 그래서 이 드레스덴 폭격이다 그러면 유럽 문명을 연합국, 특히 미군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개박살낸 사건으로 꼽혀요. 근데 얼마 죽었게요? 불과 3만밖에 안 죽었어요. 2만 몇천 명이에요. 우리가 히로시마 원폭 얘기 많이 하잖아요. 히로시마 많이 안 죽었어요. 한 10만밖에 안 죽었어요. 한순간에 죽었지. 나가사키 그 정도예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게 아마 2월인가 4월인가 있었던 건데, 그것도 동경의 그 이케부쿠로 중심으로 동경 대공습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종류의, 히로시마도 똑같아요. 상대방의 전의를 꺾기 위해서 이때는 민간 지역과 군수 지역이 겸한 데를 때려요. 때리는 시간은 점심 먹으러 나올 때 때린다고요. 그러니까 민간인 사상자 엄청나게 그냥 해서 상대방 전이 확 꺾어버리는 거예요. 동경 대공습도 그렇게 때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얼마 죽었나? 그때 많이 죽었어. 한 12만 명. 근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이렇게 사람이 죽어버리면요, 이게 두고두고 미국 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의 낙인이 찍혀버려요. 그럼 석기시대 지나지 않는 그 불쌍한 못 먹고 비루하고 참 키 150, 뭐 평균 신장 160도 안 되는 정말 작달만한 그 북한 병사들 잔뜩 해서 한 20만 명이 한 1시간 사이에 죽었다 이래버리면은 이거 보통 일 아니라고요. 21세기에. 그러니까 전에 그 미군들이 미국 누구죠? 그런 발언 했잖아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참혹한 전쟁 중에 하나로 기록될 거다. 그게 뭐냐면 남쪽이 많이 죽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한순간에 몰살해버리는 케이스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말 참혹한 일이죠. 하나는 미국이 걱정하는 게 그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미국의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손발을 사실은 붙잡고 있는 건 정치적으로는 이 정도 일을 저지르려면 책임이 분산돼야 되잖아요. 이게 트럼프 혼자서 일 저질렀다 그러면 잘 돼도 욕먹을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 트럼프, 도살자 트럼프라고 나중에 이름이 붙는다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최소한 공화당 전체가 책임을 져줘야 되고, 나아가서 민주당도 같이 책임을 져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일을 저지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맥시멈 프레셔, 최대 압박 전술이라는 건 겉으로 보면 북한, 그러니까 백두혈통 사교 체제, 백두혈통 쓰신다고 싫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럼 뭐라 그래? 김가혈통 사교 체제 그러죠. 김가혈통 사교 체제에 그걸 겨냥한 최대 압박이지만, 실제로 트럼프가 치킨 게임을 했다고요. 누구한테? 의회한테, 민주당한테. 공화당 안에서도 트럼프 그렇게 집권할 때만 해도요, 그렇게 메인스트림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공화당 쪽에서 전부 이제 특비여천가 불러요, 의원들이. 왜 그러면 트럼프가 인기가 좋으니까. 요번에 이제 미국은 선거가 자주자주 있잖아요. 왜 그러면 하원 같으면 임기가 2년인가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자주자주 있어요. 그러니까 또 상원도 요번에 아마 중간선거 언젠가 곧 오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그 아우라를 업고서 선거 나가는 게 좋으니까 전부 요새 후보자들이 특비여천가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무슨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책임을 나 혼자 지기가 싫다는 거야. 못 져요, 혼자서. 그건 나중에 그 도살자 트럼프로 찍힌다니까, 진짜 군사작전 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공화당 전체랑 쉐어링하고 함께하고 민주당 전체랑 함께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제 군사력을 쓸 수 있는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써서 한순간에 5만, 6만, 10만 죽어나가도 어쩔 수 없었다라고 같이 책임져 버릴 수 있는, 책임이 분산되는 상황이 온다고요. 그게 끝났어요. 그게 끝나니까
미국이 저렇게 북한을 무지하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게 끝났다는 징조가 제가 그거 제 프로에서 제일 먼저 아마 국내 언론 중에서는 제일 먼저 주목을 해드렸을 거예요. 4월 27일 날 이렇게 보이는 이 이쁘장한 여자 국회의원 있어요. 민주당이에요. 털시 가바드. 털시 가바드인데 이 사람이 저기 민주당 국회의원이죠. 근데 이제 그냥 듣보잡이 아니고요.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일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뭐 우아하게 생겼어도 이라크 전쟁에 2번이나 참전한 그 참전 용사예요. 아주 타프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사병으로 2번이나 참전을 해서 갔다 온 여자라고요. 털시 가바드가. 그 털시 가바드하고 저 화끈하게 생긴 남자 아저씨, 자료 화면 같죠? 거기 이제 테드 요호. 이 사람은 여기도 듣보잡이 아니에요. 왜 그러면 공화당 의원인데 공화당 안에 티파티 정파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고요. 티파티 정파가. 그 티파티 정파의 리더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합을 해서 4월 27일에 미 하원에 트럼프의 대북 정책 지지 결의안을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민주와 공화 양쪽이. 굉장히 의미 깊은 일이에요. 근데 더 의미 깊은 일은 그 결의안에 들어있는 2개의 조항이, 2개의 문구가 무지하게 의미가 깊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결의안에 들어있는 이제 하나의 문구는 뭐냐면은 군사 행동을 취하기 전에 모든 가능한 외교적 수단을 다 해봐야 된다.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모든 가능한 외교적 수단을 다 해보고 안 되면 군사 행동 취할 수 있다 이 소리잖아요. 그럼 모든 가능한 외교적 수단이라는 게 뭐겠어요? 김정은은 오사마 빈 라덴보다 못한 놈이에요. 그 놈을 불러다 놓고 그 위대한 미 합중국 대통령이 수만 리를 날아가서 만나요. 그거 이상 무슨 더 뭘 해볼 수 있냐고 외교적 수단으로. 저게 그 뜻이라고. 저게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그 구절이. 아니 그 정말 잽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북한에 그 소득 수준이라는 게 캄보디아보다 못한데 사람이 굶어 죽는 사회인데 거기다가 그 폭력성과 깡패라는 거는 히틀러에다가 캄보디아 옛날에 폴포트에다가 스탈린에다 모택동 합쳐놓은 것보다 더 지독한 놈들인데 그거의 수장을 국가원수라고 해갖고 만나준다는 게 얼마나 디플로마틱한 머누버링. 최고 수준의 외교적 수단이잖아요. 그거 이상 어떻게든 외교를 하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요번에 그러면 그 얘기는 무시무시한 얘기는 저렇게 돼서도 안 되면 군사수단 쓸 수밖에 없다. 그걸 뒷받침해 준 구절이에요. 그 구절이. 두 번째 더 무서운 구절이 있어요. 핵과 미사일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 즉 사린가스, VS가스, 탄저균과 같은 생화학 무기, 즉 전체 다 털어서 대량 살상 무기, WMD 전체를 요번에 디스맨틀링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을 받아서 폼페오가 취임식 날 PVID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고 C, V, 그러니까 verifiable, 증명 가능하고 irreversible, 되돌이킬 수 없는 denuclearization, 비핵화 개념 대신에 영구적이며 증명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대량 살상 무기 전체의 해체, dismantling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물론 요새는 다시 또 CVID 얘기하는데 실제로 막 간간히 다시 그러니까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전체를 해체해야 된다는 얘기가 수시로 나와요. 이제는 상식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4월 27일 민주공화 양쪽의 주요 의원 2명이 공동 발의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지지 결의안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요. 그게 신호탄이었다고요.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 의회와 의회 전체, 이게 트럼프의 맥시멈 프레셔 및 여차하면 예방전쟁 전략을 지지한다. 이해거든요. 여기서 잠깐 예방전쟁이 무슨 개념인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선제전쟁이 있어요. Preemptive war. 선제전쟁은요, 적의 공격 징후가 뚜렷하게 닥쳤을 때 선빵 날리는 걸 선제전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사일에다 연료를 채워놓고 뭐가 막 그 갱도에서 막 포가 나오기 시작하고 막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통신 교신이 막 활발하고 이러면 이게 공격지구 명확한 거거든요. 비행기 활주로에 불 다 들어오고 비행기들 예열해서 오롱오롱오롱 하고 그러면 때린다. 이러면 이게 프리엠프티브. 그러니까 선제 공격이라고요. 선제 전쟁. 프리엠프티브 워예요. 이건 합법이에요. 국제법상. 그런데 프리벤티브 워는 국제법상 사실은 불법이에요. 국제법을 정말 지킨다면 그런 게 존재한다면 힘의 세계에서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학자들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 프리벤티브 워는 뭐냐면요. 그냥 침공이에요. 어그레션이라고요. 이건 인베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적이 움직이는 뚜렷한 징조가 없는데 그냥 가서 밟아버리는 거라고요. 근데 예방전쟁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프리벤티브 워를. 그러니까 이거 살벌한 판이죠. 너가 꼼지락 달싹해서 패는 게 아니라 너가 꼼지락 달싹할 기미가 있다고 내가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가 믿기 때문에 너를 팬다예요. 얘기가 다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거기에 그 4월 27일 날 그거에 그 털시 가바드와 테드 요호 그러니까 민주공화 양쪽의 국회의원들이 이제 나서서 제출한 트럼프 지지 결의문 대북 정책에 관한 트럼프 지지 결의문에 보면 첫째 외교 수단이 다 소진되면 군사 조치 취할 수 있다는 걸 함의하고 있어요. 내포. 두 번째 이게 단순히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대량 살상 무기 전체를 걷어내야 된다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이 두 개를 민주공화 양당이 지원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 또 그런 사건 또 벌어졌거든요. 어제. 루벤 갈레고라는 민주당 의원이 그 미국은 독특한 법이 있어요. 이걸 참 사람들이 별로 해석을 안 하는데 이 국방 수권 법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한번 자료 화면에서 보시듯이 저게 그 National Defense 그러니까 국방이죠. Authorization 수권 액트예요. 이게 무슨 법이야? 미국은요. 그 해마다 지난 50여 년 동안 해마다 국방비 지출의 원칙을 담은 1년짜리 법안을 통과시켜요. 그게 국방 수권 법안이에요. 그럼 그 해라는 게 언제부터 언제냐? 우리는 국가 그 회계 기준이 회계년도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 회계년도는 1월 1일에서 시작해서 12월 31일에 끝날 거예요. 미국은 안 그래요. 10월 1일에 시작해서 9월 30일에 끝나요. 그러니까 2018년 10월 1일에 시작하는 그 회계년도를 2019 회계년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회계년도가 FY잖아요. Fiscal Year. FY19 NDAA. 그러니까 회계년도 2019년을 위한 19년에 해당하는 국방 그러니까 수권 법안. 그러니까 이 법안이 규정하는 그 원칙에 따라서 행정부가 지출할 것을 authorize 해준다는 거예요. 권한위임. authorize라는 건 사실 수권이라기보다 국방위임 법안. 그러니까 국방 예산 지출 원칙에 관한 위임 법안이에요. 이게 혹은 국방 예산 지출 권한 위임 법안이라고요. 그러니까 지출 권한은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위임받는 거잖아요. 근데 국방 예산은 너무 중요한 크리티컬한 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걸 대통령 마음대로 막 하지 마라 이거거든. 근데 거기에다 대고 무슨 조항을 박아놨냐면 이 민주당 의원 루벤 갈레고가 어저께 통과됐단 말이에요. 뭘 박아놨냐면 주한미군 감축을 위해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해놨어요. 미군 감축하려면 철수시켜야 되잖아요. 돈 들어요. 비행기표 들고 수송비 들고 여기 물자가 어마어마하게 와 있으니까 청소해야 되고 그거 무슨 웨이스트 산업 폐기물 다 뜯어내야 되고 아니 사무실 하나만 해도 이전하려면
그거 웬만한 좀 한 5, 60평 되는 사무실 같으면 그 칸막이 한 거 뜯어내고 그 폐기물 건축자재 폐기물업자 불러가지고 그거 실어내고 한 5, 600만 원 들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미군을 감축시켜서 한 4, 5천 명이라도 10,000명이라도 빼내려면 돈이 한두 푼 들겠냐고요. 거기에 예산 쓰지 마라 이거요. 자, 그럼 또 말 좋아하는 사람 그래요. 그러면 2019년에 그 예산 못 쓰게 됐으면 2020년부터 감축하는 걸로 김정은이랑 딜치면 되겠네. 그랬다 미국 대통령 죽습니다. 의회가 이 정도를 박아 넣었을 때는 시그널이잖아요. 트럼프한테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 카드로 쓰지 마라는 시그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그널을 어기고 법대로 해. 2019년이라며. 그럼 2020년부터 감축하면 되겠네 하고 김정은이랑 사인해요. 그 손모가지 미국 의회가 분질러요. 그건 트럼프도 못하는 짓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 정치의 그 법률 체계라든지 운영 방식을 이해를 해야 2019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감축을 위해서 예산을 지출하지 못하게끔 못을 박은 그 일이 벌어졌고 그 일을 벌린 사람이 공화당 의원도 아니고 민주당의 루벤 갈레고 의원이다 이거예요. 이게 보세요. 이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이 둘이 합쳐서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뭐였어요? 이런 거 박히면 뭐가 돼요? 김정은한테 너 주한미군 철수 그거 조항 안 들었다고 해서 너 지금 회담장에서 떠날라는 거야? 오케이. 그건 내 맘대로 뺐냐? 의회가 다 빼지 말라 그래서 못 빼 임마. 그런데도 너 회담장 떠나겠다는 거야? 너 떠나면 알잖아. 4월 27일에 민주당 애들 해서 같이 사인해 갖고 결의문 봐봐. 거기 보면 모든 외교적 수단이 소진되면 전쟁해라라고 돼 있어. 내가 너 같은 땅딸보 꼬맹이를 만나러 몇만 리를 날아서 온 거 이상에 무슨 외교적 수단이 더 있냐. 지금 인마 나 전쟁하기 싫거든. 근데 지금 저 민주당 애들이 나보고 전쟁하라는 거야. 어떡하겠냐. 너 지금 떠나면 나 전쟁할 수밖에 없는데 너 이거 좋은 말 할 때 여기 사인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게임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말을 할까? 이거는 참 미국이 준비 끝났다는 소리죠. 미국이 준비 끝났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이 오늘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이제 김정은이나 북한이 이 김가혈통 사교 체제에 던지는 메시지는 나 너희 체제 변경, 레짐 체인지 할 생각은 없는데 핵 다 포기하고 대량살상 무기 전부 다 깨끗이 포기하고 개혁개방 나서 그러니까 개혁개방 결과로 너희가 무너지든 말든 그건 내가 어떻게 해주겠냐. 그건 니들 비즈니스지. 근데 그 길 안 나오면 그거 안 하면 너희는 그냥 예방전쟁으로 맞아서 가는 거야, 임마.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메시지를 최종 단판 증명하려고. 그러니까 예방전쟁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얘들이 사인하는지 마지막 증명하려고 이제 마지막 결판 지으려고 6월 12일 날 트럼프가 싱가포르에 가는 거예요. 이게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까지 무슨 휴전선 남쪽에 지방선거 이기니 지니 그런 거 차원이라든지 휴전선 남쪽에 이 마탱이가 간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기레기들이 뭐라고 떠들이마니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게임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 차원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북에서 그런 사안이 결국은 예방전쟁의 형태든 아니면은 백기를 들고 급속한 CBID 로드맵에 사인을 하고 서명을 하고 그걸 지키는 과정에서 김정은이가 날아가던 결국 김가 혈통 사교 체제가 날아가던 어떤 그런 거대한 변화가 있는 건데 그 변화 속에서 이 한국인이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되고 결국 이게 북쪽에서 또 하나의 자유민주 노스코리아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이 남과 북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어울려야 되는지 어떻게 두 개의 자유민주 코리아가 어울릴 수 있는지 이런
큰 그림을 좀 그리면서 우리가 그 자유시민 정치 역량을 키워야 돼요. 자유시민의 네트워크 역량을 키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정당 정치가 이걸 못 받아주잖아요. 지금 국회의원 중에 백모의 이런 반쯤 넋 빠진 듯한 장광설을 주의 깊게 시청하고 있는 국회의원 몇 명 될 것 같아요? 없어요. 그 사람들 조중동에 내 이름 난 나만 눈 빠지게 보지 이런 프로그램 안 봐요. 잘 나가는 사람들 중에 백모의 세뇌 탈출 보는 사람들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이게 거의 제가 이런 류의 해설로는 유니크한데 그런데도 이 우리 사회의 이른바 제도권 상류층들 안 본다고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관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민초들이 깨어있는 민초들이 어떻게든 서로 식별하고 엮여야 돼요. 그거 외에는 앞으로 다가올 그 변화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참 절망적인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후련해요. 왜 그러냐면 뭐 북에서 여기가 개돼지 공화국이 되든 말든 북의 2,500만 우리 형제들이 70년 만에 저 참혹한 김가열통 전체주의 사교 체제를 벗어나서 해방되고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을 향해서 한 발자씩 걸어 나와서 사람 꼴이 부활돼 나가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정치 문화를 빌드업할 때 만들어 나갈 때 아무데도 기댈 데 없다는 얘기는 아무데도 비친 데 없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절대적 자유, 절대적 창의를 발휘할 수 있는 프론티어에 신개척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맞닥뜨리는 건 우리가 쳐부숴야 될 것뿐이지 우리가 존중할 게 없다는 소리예요. 망치로 정치하세요. 망치로 정치해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